50대 주부 환자가 안과를 찾았습니다. 이 주부 환자 앞에 앉아있는 의사에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안 계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그 질문을 들은 의사는 굉장히 내가 동안이구나 라는 젊어 보이는구나 하는 기쁨에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렇게 원장님 안 계세요? 다른 분을 또는 다른 의사를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조금 기분이 불쾌해지면서 동시에 내가 의사로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나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어린 의사로 보이나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의 고민을 털어놓으실 때도 살펴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아성을 띠고 계시더라고요. 아성이라고 함은 여중생 또는 여고생들의 애교 섞인 어린 티를 벗지 못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뉴스하나 아나운서들의 목소리와 아성을 띤 목소리를 비교했을 때 전달력이나 신뢰도는 현저한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들이 그 진료실 내에서 환자에게 뭔가를 설명하시거나 처방을 지시하시거나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성 의사뿐만이 아니라 남성 의사도 동일합니다. 탁음이라고 하죠. 좀 탁한 목소리. 의사에게 탁한 목소리는 때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전날 과음을 했나? 또는 자다가 방금 일어났나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경험들을 환자들에게 직접 듣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실력 있고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는 의사인데 목소리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오해를 산다면 굉장히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이스 트레이닝이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슬라이드에서 정말 학문적으로 보이스 트레이닝이 얼만큼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하게 연구해온 도나베디언 박사는 양질의 의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료 편의죠. 병원의 시설 등을 얘기하겠죠. 두 번째,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병원을 구성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의료의 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인관계인데요. 물론 병원 내에 동료들과의 대인관계도 있지만 늘 주된 대인관계는 의사와 또는 의료진과 환자와 또는 의사와 환자 보호자와의 그런 인간관계가 되겠죠. 이 대인관계 영역을 잘 살펴보시면 의료진의 관심과 환자에 대한 공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과 대답, 그 사이사이에도 설명들이 들어갈 텐데요. 먼저 진료를 보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진료실을 나갈 때까지 환자는 또 계속 궁금한 걸 물어보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설명은 손짓 발짓으로만 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을 구성하고 있는 목소리나 제스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에서는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체크 문항이 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나는 과연 나의 환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환자에게 문진을 할 때 나는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있다. 있으신 분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문장을 구성하는 서술어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로 얼버무리면서 끝내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 환자보다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는 환자가 편하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자가 한 명인 경우 내 진료실에 나와 1대1의 면담 또는 진료 설명은 편하지만 누군가 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끼어드는 보호자가 같이 있으면 불편해진다
하시는 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다음 네 번째, 환자 또는 같이 있는 보호자가 내가 설명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네? 다시 한번요? 라고 되묻는 일이 자주 있는 편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열심히 잘 설명을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네, 체크해 보실까요? 다섯 번째의 경우는 치과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수술실에서 아직 환자가 마취하기 전에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경우도 마찬가지에 해당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게요. 여섯 번째, 말이 너무 많다 또는 말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이건 아마 진료과에 따라 약간 특성이 다를 것 같은데요. 대체적인 성향에서 나의 성향을 한번 비교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1분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뭔가를 묘사해서 말하기가 좀 불편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체크해 보셨나요? 7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의 체크하신 분은 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중간에 슬라이드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셔야 됩니다. 방송에선 보통 채널 고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강의를 잘 수강하신 거죠. 앞에 체크리스트에서 체크하신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도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편하게 발성하실 수 있고 말을 잘 전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엘버트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요. 1970년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파악할 때 태도와 표정 55%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말의 내용인 7%보다 무려 목소리가 갖고 있는 우위가 36%나 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과연 이렇게 이미지나 신뢰도나 전달력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미스캐스팅이다. 대통령 역할인데 대통령이 걸맞지 않다. 또는 남자 주인공이 또는 여자 주인공이 너무 걸맞지 않은 목소리를 낸다. 또는 제격이다.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텐데요.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 목소리는 나의 환자들에게 얼마나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전달력을 더 높여주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실 텐데요. 보이스 트레이닝 하면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이 이렇게 발성 연습부터 바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방법이죠. 아마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성대가 움직이기 전에 호흡에서부터 발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은 호흡 방법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제1원칙입니다. 보이스 트레이닝의 제1원칙이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흡과 발성과 발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흡은 말의 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의 체력, 폐활량이 크면 수영을 잘하죠. 폐활량이 좋으면 말을 오래 해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다. 덜 힘들죠. 아마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진료실 내에서 오전에 말하기가 좀 힘들다. 또는 오전에 환자를 많이 보고 나면 오후에 피로도가 높아져서 말하기가 좀 귀찮아지고 좀 덜 친절하게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것들의 시간들을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그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환자들에게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그 진료의 설명도를 갖게 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첫 번째 호흡이 말의 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흡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흉식 호흡과 쇄골 호흡 그리고 복식 호흡인데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복식 호흡이 바로 중요합니다.
흉식 호흡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의 음성을 가진, 좀 여린 음성을 가진 보통의 여성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는 남성이지만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흉식 호흡을 많이 하죠. 횡격막에 숨을 많이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쇄골 쪽에, 호흡 쪽에 해서 제가 흉식 호흡을 하면 말을 해보면 안녕하십니까, 강은하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간드러지는 소리가 나겠죠. 쇄골 호흡은 거의 죽기 전에 하는 호흡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이 노쇠하신 분들이 이렇게 호흡을 하시고요. 복식 호흡으로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은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복식 호흡을 기반으로 한 방법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성은요, 공명음이 포인트고요. 발음은 말의 소리값, 조음점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호흡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과 발음과 호흡, 이 스피치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식 호흡은 발성의 워밍업이다 라고 첫 번째로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시면서 사이버 강의니까 안 따라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적극적으로 따라하셔야 지금 수강하시는 부분의 많은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편하신 손을 목에다 가져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실 때 울리실 거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네. 하시면 이 손에 울림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부분은 성대가 울리는 거죠. 근데 이 성대가 울릴 수 있게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워밍업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흉식 호흡을 하면은 성대가 굉장히 이렇게 좁아들게 되죠. 좁은 부분으로 하면 굉장히 고음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또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중저음을 내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을 발성 전에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무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시죠? 라고 유성음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목소리를 실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뭐든지 말을 할 때에는 굉장히 복식 호흡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발성의 워밍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식 호흡은 말의 체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운동을 하든지 준비 운동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복식 호흡인데요. 이 준비 운동에서 어느 정도 준비 운동을 잘 해주고 근육이 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운동할 때도 뭐 저린다든지 쥐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을 잘 보면 100m를 여러 번 뛰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42.19km를 훨씬 더 많이 배가 되는 트랙을 돌면서 또 준비하면서 마라톤을 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흡이 기반이 되어야 말할 때 힘드시지 않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오전에 말을 안 하다가 오후에 말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또는 오전에 많은 환자를 보고 나면 오후에 진료실에서 나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복식 호흡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생활 속에서 체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복식 호흡 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간이 앉아 계시는 시간이든 아니면 서 계시든 굉장히 쉬운 방법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데요.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가장 쉬운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복식 호흡은 모든 호흡이 그렇듯이 들숨과 날숨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들숨 들이쉬는 숨이죠. 날숨 내쉬는 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목이 좀 많이 쉰다 또는 많이 탁해진다 또는 오전보다 오후에 말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전 내내 흉식 호흡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어깨, 흉부 쪽을 많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많이 들쑥들쑥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성대를 많이 자극하게 되고 긴장시키기 때문에 안정된 음가를 내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숨보다 날숨이 훨씬 더 길어야 됩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요. 두 번째는요. 들이쉴 때는 코로만, 내쉴 때는 입으로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시면 말씀하실 때 동시에 코로 숨을 쉬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보통은 코로 비음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날숨이 굉장히 짧으신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한번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코로만 1초 동안 그 숨을 머금고 계셨다가 8초 동안 내뱉으시는 걸 해보시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시고 둘, 셋, 넷, 멈추고 뱉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때 어깨가 올라가신 분들은 평소에 흉식 호흡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숨쉬기 운동을 하신 거고요. 복식 호흡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실 텐데요. 어깨는 가만히 상체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운동을 하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요. 저도 지금 탁자에 가려 있지만 배가 코로 들이쉴 때 배가 충분히 나왔다가 멈추고 배가 충분히 쑥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요가 하실 때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뱉죠. 하지만 말할 땐 저희가 밖으로 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내쉽니다. 다시 한번 하실 텐데요. 하실 때 후라고 촛불을 끄듯이 눈앞에 촛불을 후 하고 끄듯이 내뱉으시는데 짧고 가늘게 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라고 굉장히 굵고 균일하게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들이쉴 때는 배가 나오고 내쉴 때 후 하실 때 동시에 배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그렇고요. 제일 쉬운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마시고 둘, 셋, 넷, 멈추고 뱉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서 마시는 숨이 4초, 뱉는 숨이 8초, 마시는 숨이 6초, 뱉는 숨이 12초. 계속 그렇게 해서 2초씩 조금씩 늘려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신 분들은 1초씩만 늘려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뱉는 후의 숨이 20초까지 충분히 쭉 균일하게 고르게 내뱉으실 수 있으시면 하루 종일 많은 환자를 보시고 비슷한 대화들이 오고 가셔도 목소리가 많이 지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되실 겁니다. 횡격막을 최대한 아래로 끌어당겨 폐활량을 늘리는 복식 호흡을 이용하면 얼굴 쪽으로 올리는 공기가 많아져 공명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면 흉식 호흡에 비해 30% 정도 폐활량이 많아집니다. 복식 호흡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 발성 훈련으로 넘어가는데요. 발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공명음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었죠. 큰 동굴에서 야호하고 소리를 쳤을 때와 작은 동굴에서 야호라는 소리를 쳤을 때 큰 동굴이 훨씬 더 멀리 잘 울리겠죠. 내 입의 공간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구강 구조나 나의 공명통이라는 이 몸 전체가 악기가 돼서 목소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신기한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명음에 대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공명음은 사실 잘 울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작은 동굴에서 야호하고 외치는 것과 크고 깊은 동굴에서 야호하고 외치는 울림이 후자가 더 길고 멀리 뻗어나가는 소리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 음의 파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 이 인체 구강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이 얼굴 뼈들도 공명음을 만드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명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한다 하는 가수 하면 누가 있을까요? 네, 저는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 현장에서 많이 들렸던 대답들은 인순이 씨, 이미자 씨, 이렇게 나이대를 가늠하기 쉬운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 가수들을 부르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나훈아 씨도 그렇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이승철 씨.
그리고 아마 젊은 선생님들께서는 2AM의 창민군을 아마 누구지 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시면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 가수들의 얼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얼굴뼈를 타고난 거죠. 네, 한번 여기를 내 얼굴을 짚어보실 텐데 그럼 나는 광대나 이쪽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나? 그럼 그렇지 않으면 노래를 잘 못하나? 나는 그렇지 않은 노래를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가 넓거나 그런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뼈 구조를 타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이 입 안의 공간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할 때 저의 이제 입 모양을 많이 관찰을 하실 텐데 저는 가로로만 이렇게 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로로 좀 많이 벌려서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제 목소리만 들어보셔도 좀 다르시죠? 가로로 많이 벌려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를 앙다문 것 같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소리가 깨끗하게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깨끗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 공간이 큰 동굴이 될 수 있도록 파장이 잘 칠 수 있도록 위아래를 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자주 하시는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뭐 누구누구 환자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단어들을 누구누구 환자님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누구 고객님 아니면 누구누구님 보통 이렇게 많이 호칭을 하실 때 입술을 세로로 타원형으로 만들어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명존을 좀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 목소리가 과연 비음을 자주 쓰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주 간결한데요. 코를 완전히 막으시고 파도 타기라는 단어를 한번 한 글자씩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코를 완전히 막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엔 떼고 파도 타기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의 소리가 다르다라고 느끼셨던 분도 계실 거고 소리가 같다라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비인후과 동료 의사를 빨리 찾아가셔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하실 때 비음에 많이 의존을 하신다는 겁니다. 피읍, 디귿, 티읕, 기역은 콧소리를 내지 않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자음으로 구성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 파도 타기 이렇게 다르게 소리가 나셨다면 분명히 비음을 많이 쓰신다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것은 파도 타기, 파도 타기 소리가 거의 같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소리가 다르게 나셨던 분들은 내가 목소리를 조금 비음을 많이 섞어서 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이런 코 쪽이나 인후두 쪽에 조금 아마 염증이 계시거나 축농증이 계신 분들은 그런 말 습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조금 답답함을 줄 수 있는 이미지의 목소리죠. 그래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적인 부분도 있고요. 앞서서 알려드렸던 복식호흡도 이 부분을 많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간단히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호흡과 발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환자에게, 내 고객에게 신뢰감을 훨씬 더 할 수 있는 의사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의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는 왕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 하고 신하의 귀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 부분은 왕처럼 여봐라 하는 어떤 묵직한 음성이 아니라 큰 편전에, 저 회의할 때 예전에 국정을 논할 때 있던 편전에 마이크는 없었습니다. 스피커도 당연히 없었고요. 신하들에게 잘 들릴 수 있는 공명된 소리를 갖고 있는 왕이 아마 정치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신하의 귀, 신하는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쫑긋쫑긋 잘 듣겠죠. 왕이 타금으로 얘기를 해도 웅얼웅얼 얘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환자들이 신하의 귀를 갖고 늘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환자는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은 마스크를 벗으나 떼나 늘 웅얼거리세요 라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만큼 전달력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제때 못 챙겨 먹었다는 그런 불평 섞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의사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크고 멀리 잘 퍼질 수 있는 공명음이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3사 여성 아나운서 또는 앵커의 목소리만 한번 살펴봐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KBS의 대표적인 정세진 아나운서, 그리고 SBS의 김소원 앵커, MBC의 김주아 앵커가 있는데요. 이 세 분의 목소리가 약간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정세진 앵커와 김소원 앵커는 여성의 평균 음역대라고 하는 200에서 250Hz 사이의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숭실대학교 소리공학과 배명진 교수님 연구가 한번 있었는데요. 거기서 차용을 해봤습니다. 200에서 250Hz라고 하는 건 처음에 아 하고 목에다 손을 대보시고 성대의 울림을 한번 느껴보세요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아 하는 성대가 진동하는 횟수가 1초에 200에서 250번 움직인다는 겁니다. 1초에. 대부분 여성들은 이 평균 음역대에 속하고요. 남성의 평균 음역대는 100에서 150Hz. 1초의 성대가 100번에서 150번 사이에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러면 김주아 앵커는 어느 정도일까요? 약간 중성적인 보이스를 갖고 있죠? 네, 조사해봤더니 180에서 190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약간 중간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김주아 앵커가 자정 뉴스를 혼자 진행합니다. 예,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MBC의 자정 뉴스를 혼자 메인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자정 뉴스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라는 의미로 남성 앵커 혼자 진행을 하거나 남녀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주아 앵커 혼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의 활동 경력이나 능력도 충분하지만 분명히 목소리도 무게감을 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겁니다. 김주아 앵커의 신뢰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내 목소리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발성 훈련들을 해야 할까?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도 때로는 주변의 방송인들을 통해서도 방송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봐서도 이 가게야 거게어 하는 발성 훈련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가, 갸, 거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뱉는 데만 치중을 하시죠. 발음 훈련을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발음 훈련이 아니라 복식 호흡을 동반한 복식 호흡과 동시에 하는 발성 훈련입니다. 이것만 잘 하셔도 목소리가 훨씬 더 세련되고 신뢰도가 높은 전달력 높은 목소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만 따라해 주시고 훈련을 하신다면 바뀌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바뀔 수 있었고 그동안 바뀌어온 많은 분들을 봤다는 증거를 가지고도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성이 심한 좀 아이 같은 그런 여린 목소리였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조금 두터워졌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인체의 공명통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까 하시던 복식 호흡에 후 하고 내뱉던 날숨을 이번에는 가라는 음가에 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와 갸 사이에 얼른 숨을 들이셨다가 갸 하실 때 소리를 내뱉으시는 거죠. 배가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 훈련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네. 밤에 아마 이걸 틀어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곧은 소리가 나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후 하는 호흡이 쭉 가는 그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 하고 뱉으실 때는 배가 그만큼 쑥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숨, 날숨.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1, 2초 이내에 숨을 들이셨다가 뱉으시는 그 가 하는 음가에 실어내시는 복식 호흡의 날숨은 5, 6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 하실 때 목소리가 갈라지시는 분들은 마나 그 바 음가부터 먼저 하시면 조금 무리가 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부터 히까지 그런 훈련 방법으로 하시는 건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거나 하시면 아마 좀 따라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진료실에서 큰 소리로 성악하듯이 내쉬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낸 정도의 성량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 훈련은 방송인들한테도 적용이 되고요. 일반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간호사, 의사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말을 통해서 많은 내 업무의 역량 중에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훈련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 호흡을 통해서 하셔야 목이 다치지 않고요. 제대로 된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흉식 호흡을 해서 하면 가, 갸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거, 겨 이렇게 곧은 울리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예쁘고 고운 소리가 아닌 울리는 소리가 여러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명음을 만드는 길입니다. 보이스 트레이닝 세 번째, 발음입니다. 호흡과 발성을 만드는 방법을 아셨다면 이제 거기에 실을 수 있는 음가, 말의 소리값 또는 조음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에는 그 말을 발음하는 소리값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번데기 발음 th와 s 차이가 있죠. L과 R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 교육에서는 사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는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니은인데요. 사실 니은 받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혀 짧은 소리를 한다 또는 좀 어리다, 애교가 많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조음점을 정확하게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발음 습관에서, 말의 습관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나의 이미지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은 좋은 점은 어디냐 한번 살펴볼까요? 니은, 병원이라고 하시고 스톱하신 상태에서 나의 혀의 위치가 원 발음을 할 때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병원. 자, 혀끝이 어디에 가 있죠? 이와 이 사이에 나오신 분은 애교가 많으신 겁니다. 네. 앞니 뒷부분에, 그죠? 경국의 약간 뒤쪽, 잇몸과 앞니 뒷부분의 경계 부위 정도의 혀끝이 닿여 있어야 됩니다. 니은자로 꺾이겠죠? 발음 근육은 윗입술과 혀의 앞 또는 중간이 움직이고요. 바로 말씀드린 혀끝 뿌리가 앞니의 뒷부분과 경국의 뒤쪽 사이에 닿아 있어야 정확한 니은 받침입니다. 니은 받침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쓸까 싶으실 텐데요. 환자의 이름에도 니은 들어가시는 분 굉장히 많고요. 훈, 민 많고요. 인사하실 때도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 병원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렇죠. 니은 받침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병원입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할 때는 이 부분이 연음이 됩니다. 근데 연음만 생각하시다 보면 굉장히 소홀하게 발음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게 되죠. 불편하십니까? 병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발음했는데도 굉장히 혀 짧은 소리가 많이 난다는 느낌을 받으셨죠. 안녕하십니까? 병원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불편, 병원, 안녕. 몇 가지 이런 니은 받침들 또는 본인의 이름 또는 환자 이름들의 니은 받침이 들어가면 한 번씩 정확하게 나의 조음점이 맞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 트레이닝의 호흡과 발성과 발음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엔 몇 가지 더해서 이것들을 응용한 스피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말을 할 때 말 끝을, 어미를 올리는 편인지 내리는 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방송할 때 아나운서들이나 기자들이 뉴스입니다 하고 올리지 않습니다. 뉴스입니다 하고 내립니다 끝을. 왜 그럴까요? 신뢰감과 정확도를 위해서죠. 그러나 리포터나 조금 더 그 개그맨이라든지 분위기를 살려야 될 때는 무슨 프로그램에 누굽니다 하고 올립니다. 교통정보입니다. 날씨정보입니다 라고 올리죠. 사실은 이분들도 내려주시는 게 더 정확도를 위해서는 맞는데요. 스피치 그 발화 상황이 약간 분위기를 띄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시는 걸 텐데요. 대부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한다고 하실 때 병원의 직원들을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끝을 많이 올리시죠. 네, 이것들이 단문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 까, 다, 을, 와 조사들과 은는, 이가, 을를, 와, 과 조사들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을 내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내릴 때도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탁 떨어뜨리시라는 게 아니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가장 좋은 어미 처리는 돌고래처럼 하시는 건데요. 네. 이 돌고래처럼을 해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끝에만 돌고래처럼 움직여지면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길에서 많이 보셨죠?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끝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게 주목도는 높일 수 있는데요. 전달력이나 신뢰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돌고래처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처음과 끝이 같도록 어미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번 돌고래처럼 말끝을, 어미를 내리시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사는 없고요. 약은 이틀치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약을 드신 후에 경과를 한번 볼 겁니다. 수요일쯤 다시 병원에 나오십시오. 편안하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합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진 않아서 생략을 했는데요. 명사를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끝은 돌고래처럼 내려주시고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사는 없고요. 약은 이틀치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약을 드신 후에 경과를 한번 볼 겁니다. 수요일쯤 다시 병원에 나오십시오. 그렇죠. 주사, 오늘, 약, 경과, 수요일, 병원 이런 거 강조해 주시면 훨씬 잘 들립니다. 근데 대부분 말끝을 많이 올리신다고 하셨는데요. 올린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은 주사는 없고요. 약은 이틀치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약을 드신 후에 경과를 한번 볼 겁니다. 수요일쯤 다시 병원에 나오세요. 라고 끝을 올리시면 요, 다, 요, 이런 것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강조해 주시고 말끝을 내리시면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환자 수가 줄어들겠죠. 이건 바로 해보시면 아마 오늘 받으시는 환자부터 바로 적용해보시면 달라지신 걸 느끼실 겁니다. 평소에 주로 쓰시는 대화를 텍스트로 옮기셔서 한번 훈련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평소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의료계 관련 뉴스나 그런 텍스트들을 소리내서 말끝은 내리고 명사를 강조해서 읽어보시고 낭독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전국 권역별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진료를 한 병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방송인 출신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뉴스다운 뉴스를 했는데요. 딱딱함이 아니라 말끝을 내리시고 명사를 강조하시는 것에 방점을 두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스피치 트레이닝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배운 보이스 트레이닝 방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정된 호흡을 만드는 복식 호흡 방법 잊지 마시고요. 들숨보다 날숨이 길어야 하고 이 상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들이쉴 때 배가 충분히 나왔다가 내쉴 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방법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성 대신 공명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입 안의 구강 구조를 이 세로로, 입 모양을 세로로 벌려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잘 들리는 소리가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니은 받침의 조음점을 지켜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영어와 또 우리말은 다를 겁니다. 우리말에서는 니은 받침만 잘 지켜주셔도 특히 의료 환경에 계신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면 훨씬 더 명확한 발음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음 발음에 주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과 짧은 인사를 계속 나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끝을 돌고래가 뛰듯이 또는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서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잘 들리는, 잘 기억하기 쉬운 스피치를 구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사들에게 환자들이 찾아올 때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실력과 신뢰. 이 부분을 환자들은 참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력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죠. 충분히 훌륭한 실력을 갖고 계시는데 이 신뢰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라는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없앨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보이스 트레이닝은 훈련에 의해서 짧게 자주 반복해 주셔야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요. 기억하실 때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앞서 배운 호흡과 발성과 발음의 3가지 보이스 트레이닝 방법을 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